영상통화로 계좌를 열고 셀프뱅킹 창구에서 손바닥만 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비대면 실명 확인 금융시대가 열렸습니다. 중산층 5명 중 2명은 노후 준비가 부족해 은퇴 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넷 보험 슈퍼마켓이 문을 열자 자동차 보험업계가 앞다퉈 온라인 전용 보험 상품을 준비하는 등 온라인 자동차 보험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보다 상승폭은 작지만 내년에도 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모두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수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은행을 가지 않고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한은행에서 국내 최초로 비대면 실명 확인 써니뱅크와 바이오 인증 디지털 키오스크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김성훈 기자가 전합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신분증을 보내고 영상통화로 본인 인증을 하자 은행 계좌가 생깁니다. 신한은행이 새롭게 만든 모바일 뱅킹 어플리케이션 써니뱅크입니다. 신한은행은 오늘 서울 중구 본점에서 써니뱅크와 무인 스마트 점포 디지털 키오스크 출범식을 열고 비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 방문 없이도 환전, 대출 등 다양한 은행 업무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보안성과 편의성을 모두 갖춘 비대면 실명 확인 시스템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내 최초로 비대면 실명 확인을 활용해서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키오스크는 국내 최초로 바이오 인증 서비스를 도입한 셀프 뱅킹 창구입니다. 오늘부터 이용할 수 있는 셀프 은행 창구 디지털 키오스크입니다. 손바닥 정맥 지도 등의 인증 과정만 거치면 창구 직원을 통하지 않고도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 부분을 화면 오른쪽에 있는 바이오 인식기의 중간에 위치한 후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기존 영업점 창구 업무의 약 90% 이상을 처리할 수 있고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출시한 써니뱅크는 송금이나 환전같이 특화된 부분의 비즈니스를 처리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신한은행의 고객이 아니시더라도 환전 같은 경우는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년 인터넷은행 출범을 앞두고 시중은행들도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비대면 실명 확인 금융시대가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여러분은 은퇴 이후의 삶에 잘 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삶도 팍팍한데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중상층 상당수는 노후 준비가 부족해 은퇴한 후 빈곤층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가 중산층 1128명에게 노후 대책에 대해 물어봤더니 응답자 40%는 은퇴 후 소득이 2인 가구 기준 노후 중산층의 하한선인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중산층 5명 중 2명은 노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소위 3층 연금이라고 하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중산층은 13.9%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노후 대비용 평균 자산은 2,660만 원에 그칩니다. 현재 중산층 상당수가 은퇴 후 빈곤층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재의 소득은 중산층이지만
나중에 그 중산층 밴드의 하단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 10명 중에 4명 정도라는 거죠. 이 정도 수준이면 우려스럽고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연금으로 대비하는 게 가장 좋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두 번째는 일이고 세 번째는 부동산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와 함께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은 중산층보다 아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중산층 기준은 4인 가구 월 소득 187만 원에서 563만 원입니다. 이 기준대로 하면 4인 가구 소득이 월 200만 원이 안 되는 가정도 중산층이 됩니다. 중산층 기준 자체가 낮다 보니 빈곤층이 중산층으로 규정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밖에 우리나라 중산층은 평균적으로 본인 소유의 31평 아파트에 살며 중형차로 출근을 해서 평균 6,200원짜리 점심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인터넷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가 지난 30일 문을 열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자동차 보험업계에서 온라인 시장 선점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인터넷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입니다. 자동차 보험 상품 비교를 위해 차종과 연령, 성별 등을 넣으니 11개 손해보험사가 제공하는 상품이 보험료 순으로 정렬됩니다. 이 중 CM 전용 상품, 즉 인터넷을 통해 바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은 삼성화재의 애니카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뿐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업계 2위권 보험사들이 분주해졌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온라인으로 모든 가입 절차를 끝낼 수 있는 보험 상품을 잇따라 선보여 온라인 고객 선점 경쟁에 나선 것입니다. 손보업계 2위인 현대해상은 내년 1월 1일 온라인 전용 자동차 보험을 출시합니다. 메리츠화재도 온라인에서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 메리츠 다이렉트를 내달 4일 내놓습니다. 다모아 같은 경우에는 CM 상품 전용 채널이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에 고객들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까지 이제 가능한 걸로 해서 이번에 이제 CM 상품을 내놓게 됐거든요. 손해보험 회사들이 온라인 자동차 보험을 앞다퉈 내놓을 예정이어서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한국 GM이 흥행가도를 달리던 임팔라가 신차 효과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임팔라의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다 결국 11월 판매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혜영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 GM의 기대작으로 손꼽힌 준준형 세단 임팔라. 임팔라의 지난달 판매량이 10월에 비해 반토막 났습니다. 8월 11일 출시된 임팔라는 9월 1634대, 10월 1499대를 판매해 승승장구했지만 지난달 839대로 판매량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한국 GM은 수요는 지속되고 있지만 물량 확보 실패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임팔라는 매달 1,500대가량을 미국 디트로이트 GM 햄트리믹 공장에서 공급받았지만 지난달에는 출고 대수가 평소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물량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던 한국 GM은 결국 물량 조절에 실패한 것입니다.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에서 임팔라의 반응과 고객 기대가 여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쉽게도 물류가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11월에는 고객 인도가 충분히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12월에는 이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출고 대기 기간 그런 걸 좀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본사에 인기 차종을 수입한다는 수입차 전략을 내세우며 야심작으로 기대를 모았던 임팔라. 그러나 수입차 전략 이면에는 자체적으로 공급 물량을 조절할 수 없다는 한계가 숨어 있습니다. 실제 임팔라는 계약자들이 몰리고 있지만 수입 물량이 크게 부족해 소비자들이 차량 인수까지 평균 4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임팔라의 신차 효과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위기감을 느낀 한국 GM은 지난달 말까지 출고된 차량에 주던 프로모션 혜택을 이달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2013년 이후 대형마트 업계가 성장 둔화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롯데마트가 소비자 중심으로 매장을 혁신해 위기 돌파에 나섰습니다. 조주희 기자입니다. 신선한 과일들이 모여있는 신선특화 전문관입니다. 기존의 할인마트들과 달리 원산지 저장고 느낌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매장 전체는 어둡게 하되 상품에는 핀 조명을 쏘아 소비자들이 상품에 집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원예 전문관에는 쇼핑 중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책을 보며 원예 식물들의 신선함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롯데마트가 단순히 상품만 파는 게 아니라 쇼핑 공간을 팔겠다고 나섰습니다. 롯데마트는 오늘 경남 창원시에 제3세대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양덕점을 열고 이전 대형마트와의 차별화를 선언했습니다. 기존 대형마트가 되도록 많은 상품을 최저가로 제공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3세대 대형마트는 친환경, 건강 등 특정 가치로 특화된 매장들로 꾸몄습니다. 동선의 폭을 늘려 여유롭게 쇼핑할 수 있게 했고 진열대의 높이와 길이도 키워 다양한 상품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여유가 없는 이런 현대인들에게 그 남은 짧은 시간을 어디서 즐기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저희는 이렇게 공간을 고객들이 체험하실 수 있는 그 매력적인 공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쪽으로 많이 오셔서 시간을 즐기실 수 있게 하는 매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모바일 쇼핑이 빠르게 늘면서 오프라인 대형마트들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2010년 27조 원대에서 지난해 45조 원 이상으로 늘어나 38조 원인 대형마트 연매출액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에 올해 1월 취임한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는 매장 혁신을 선언하고 슬로건으로 이지 앤 슬로우를 내걸었습니다. 롯데마트는 창원 양덕점 같은 3세대 할인 매장을 내년까지 3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창원에서 서울경제TV 조주희입니다. 내년 주택시장의 매매 가격은 3.5%, 전셋값은 4.5%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오늘 보고서를 내고 내년에는 주택시장의 가격과 거래, 공급이 모두 올해보다 둔화되겠지만 올해의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매매와 전세 가격은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는 반면 상승폭은 둔화될 전망입니다. 매매 시장의 경우 수도권 가격이 지방보다 오름세가 더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오르고 지방은 가격 상승 요인이 사라져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K텔레콤이 CJ 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한 후 5년 동안 5조 원을 투자합니다. SK텔레콤은 오늘 오후 2시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케이블망 고도화, 쌍방향 지능형 네트워크 구현, 콘텐츠 산업과 스타트업 지원 등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SK텔레콤은 투자를 통해 약 7조 5천억 원의 생산과 4만 8천여 명의 고용 효과를 각각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SK텔레콤은 CJ 헬로비전을 인수해 가입자 유치 위주의 양적 경쟁에서 벗어나 서비스 중심의 질적 경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SK텔레콤은 다양한 기기로 콘텐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N스크린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용 사물 인터넷을 연계한 통합 홈 서비스를 구축해 소비자 편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국거래소가 특수관계인의 보호예수 면제 범위를 확대해 기업 상장 걸림돌을 제거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보호예수 제도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치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종전에는 5% 미만 특수관계인에 한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호예수 의무를 면제해왔으나 이번에 이를 5% 이상을 보유한 특수관계인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한 것입니다. 호텔 롯데의 경우처럼 5% 이상 특수관계인이 보호예수에 비협조적일 경우 상장이 아예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의 경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동의가 없어도 호텔 롯데의 상장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대출 프로그램인 실버로드를 통해 대출받은 수급자 10명 중 6명은 빌린 돈을 전월세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실버론 시행 이후 2015년 말 10월 말 현재까지 총 3만 591명이 총 1,222억 원을 빌렸습니다. 이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전월세 자금이 59.6%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주택가격 급등의 여파로 전월세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의료비 38.6%, 배우자 장제비 1.3%, 재해복구비 0.6% 등의 순이었습니다.
실버로는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서민금융사업입니다. 중국 위안화가 IMF의 특별 인출권 통화바스켓에 편입돼 5번째로 기축통화 역할을 하게 되면서 다음 타자는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IMF가 위안화에 이어 다른 통화도 SDR 편입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며 한국 원화는 수출 랭킹으로만 보면 SDR 편입 검토 대상 1순위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싱가포르 달러와 캐나다 달러 순이라고 전했습니다. IMF는 특정 통화가 SDR 바스켓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폭넓게 사용되고 거래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전 세계 외환 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4가지 주요 금융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화는 해외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화의 SDR 바스켓 편입은 아직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IMF는 다음 SDR 편입 통화 결정을 5년 뒤에 할 예정입니다. 사업인가를 받은 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개포주공 4단지는 내년 초 조합원 분양 신청 후 관리처분총회와 관리처분 인가를 거쳐 연말 착공할 계획입니다. 재건축 이후 개포주공 4단지는 기존 5층 아파트 58개 동 2,840가구에서 최고 35층 34개 동 3,256가구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의 소형주택 1,013가구,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중소형 1,782가구, 85제곱미터 이상 중대형 461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10월 경상수지는 89억 6천만 달러로 44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해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입니다. 한국의 남성 육아휴직 보장기간은 52.6주로 세계 주요국 가운데 최상위지만 막상 사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새통을 치르며 구매 경쟁을 벌였던 H&M과 발망 제품 가격이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판매가보다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국제선 노선 승객에 무료로 붙이는 짐을 무게가 아닌 개수로 통일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내일도 궂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적지 않은 양의 겨울비가 내렸는데요.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은 충청과 호남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서해안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또한 눈이 그친 후 밤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와 추울 것으로 보이니까 추위에 대한 대비를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내일 눈은 이른 새벽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 지방부터 시작돼 낮에는 강원 영동과 영남을 제외한 전국에 눈이 내릴 텐데요. 중서부 지방은 내일 밤이면 그치겠지만 충청과 호남, 제주도는 금요일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때문에 충청과 호남, 제주 산간과 강원 산간으로 5에서 8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1에서 3cm 예상됩니다. 또 제주도에서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비구름은 거의 다 빠져나간 상태지만 그 후면대에서 영남 동부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이 비도 곧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중서부 지방부터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른 새벽 중서부 지방부터 눈이 시작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서울, 인천 1도에서 2도로 일교차가 거의 없겠습니다. 동해안은 종일 구름만 많겠습니다. 속초 3도에서 5도, 강릉 3도에서 6도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광주, 대구, 2도에서 5도로 낮까진 기온 변화가 없겠지만 밤부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현재 전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전해상에서 최고 5에서 6m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는 서울의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데다 전국에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겠고요. 제주도는 일요일 오후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중산층 5명 중 2명은 은퇴 후 빈곤층이 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이 팍팍한 삶으로 불안한 노후와 미래에 대한 중산층의 고민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